근데 네가 확실히 영어를 잘하긴 하다. 야, 이 좀 야한 노래 공부 한번 해보자. 야한 거요? 민지 겁나 좋아하는 거. 민지가 겁나 좋아하는 거. 아무것도 몰라요. 맞다. 나 순수하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한번 만전춘 별사 있지, 만전춘 별사. 요거 한번 보자. 그거 그 서경별곡하고 세팅이 되어 있는 작품인데. 이게 야한 거예요? 야하다 이거. 자, 흔히 고려가요 중에서 고려가요를 남녀상열지사라고 했었다. 한번 써봐라. 남녀상열지사. 그 제목 옆에요? 그리고 이 작품이 그런 작품 중에 하나니까 남녀상열지사. 그게 뭐 말이고 하면 남녀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기뻐하는 노래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야한 노래라니 말이지. 그래서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리부제라고 해가지고 사리부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다. 뭐 말이야 그 가사가 너무 속돼서 너무 속되어 책에 싣지 못하겠다 이랬는 거예요. 사리부제. 남녀 상열지사라서. 우리 한림별곡 할 때 한림별곡의 제 8장이 뭐였어? 그네를 매가지고 밀어라 땡겨라 하고 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그것이 되게 이황 선생은 그게 음란한 노래라 그랬었잖아. 일종의 이 고려시대 노래 중에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뭔지? 전쟁이 잦으니까 뭐 몽고도 침략했고 늘 그 무신 난도 일어났고 이래가 불안하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노?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다면 너는 못 하겠노? 사과나무 심을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 국어 공부 열심히 할래? 아니잖아. 퇴폐적일 수밖에 없잖아. 에란 모르겠다 되잖아. 그런 시대적 상황과 관련되는데 작품이 대표적인 작품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쌍화점이라는 것이 있어. 쌍화점 들어봤나? 네. 그 영화 제목으로도 뭐 영화로 나왔었지. 네. 그 쌍화점이라는 것도 그것도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그런 거야. 내가 뭐 만두집에 만두를 사러 갔더니 만두를 사러 갔더니 그 회화비라는 것은 그 고려시대에 이미 저 아랍 쪽 사람들이 들어왔던 머리가 뭐 꼬불꼬불한 사람 이런 곱슬머리 아저씨들이 뭐 회화비가 내 손목을 잡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뭐 그리고 또 뭐 어디 우물에 물을 기를 갔더니 두레박이 내 손목을 잡더라. 뭐 주막집에 술 사러 갔더니 술집에 주인이 내 손목 잡더라. 뭐 이런 식 이야기야. 손목 잡는 건 뭐 어때? 그게 대유법이라고 치면 손목을 잡았다는 말. 손목은 뭔데? 사람 신체의 일부라고 하면 대유법이라고 하면은 뭐 나를 끌어안더라고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확장 해석이 가능해지겠지. 그런 노래인데 그거 옛날에 무슨 영화 제목이야. 뭐 그 주진몬가 뭐 누군가가 나오고 송지효인가 뭔가 나오고 해가지고 거기는 뭐냐 왕하고 그 잘생긴 남자하고의 그 뭔가 어떤 뭐랄까 남자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 비슷하게 그건 진짜 성인 영화였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봤대. 쌍화점이란 것이 있었어. 그 다음에 하나는 이상곡이라고 해서 서리 있죠. 서리 내리는 거 프로스트. 서리를 밟는 노래라는 뜻인데 그것도 뭐 어디 숲속에 꼬불꼬불한 길에 내가 있으니 나를 찾아러 오겠느냐 어쩌냐 이런 노래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음란한 노래일 수 있어. 또 하나가 바로 이 만전춘 별사라는 거야. 그래서 쌍화점, 그 다음 이상곡, 이 만전춘 별사 전해지는 이 세 곡이 그 세 개의 노래가 가장 음란한 노래다 해서 남녀 상열지사의 대표적인 노래였거든. 그게 어느 때인가부터 무슨 교과서에도 실리기 시작하고 막 이랬어. 이제 보면 너가 판단하는 거야. 너가 봤을 때 이게 음란한지 안 한지 남녀 상열지사라고 할 만한 건지 안 한 건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라고. 자, 첫째 예는 가보자.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하나 나와 있네. 남녀 상열지사라고 해서 남녀가 사랑을 읊은 노래라는 뜻인데 뭐 아까 우리 서경별곡 3장도 대동강 어쩌고 저쩌고 넓은지 몰라도 이것도 어쩌면 그래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요것도 지금 보면은 음란한지 판단을 해봐. 얼음 위의 댄잎자리 보아.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지. 이렇게 얼음이야. 얼음 아이스. 그 위에다가 얼음 위에다가 뭐 한다? 댄잎자리. 대나무로 엮은 자리. 대나무 잎으로 엮은 자리. 돗자리. 대나무로 막 엮은
돗자리, 댄잎 자리를 보아서 잠자리를 본다 그러잖아.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마련하고, 얼음 위에 대나무 자리를 깔아서 잠자리를 마련한 거야. 그래 놓고는, 뭐라고? 춥겠지. 춥겠지. 그런데 뭐라고 써놨냐면,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그래서. 당연히 얼어 죽지, 추우니까. 얼음 위인데. 이불도 없는데. 그렇지. 그 정도 되면 좀 음란하나? 그래놓고 말해, 정둔 오늘 밤, 정을 둔 오늘 밤, 정을 나누는 오늘 밤, 정 나누는 오늘 밤, 더디 세우시라. 천천히 세웠으면 좋겠네. 뭐라고? 날이 좀 천천히 새었으면 좋겠네. 날이 새버리면 어야 되겠노? 임과 헤어져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대낮이 돼버리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 밤이 좀 천천히 새었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노래야. 음란하나? 상상하지 마. 했어. 야, 그건 이미지를 떠오를 수 있지. 얼음 한번 생각해봐. 춥지? 거기 대나무 자리를 깔아놨어. 그건 님과 나와 지금 함께 정을 나누고 있어. 춥겠지? 얼어 죽을 망정 어야자고? 얼어 죽을 망정? 밤이 좀 천천히 새었으면 좋겠어. 이 절실하잖아. 직설적이지 않나? 이 밤 좀 천천히 새었으면 좋겠네. 자, 요런 노래. 거기 있는 건 문제집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건 문제집에도 없는 노래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막 선생님이 막 이야기하면은 너가 막 올리겠지, 그죠? 인터넷에. 우리 선생님, 희한한 선생님 하면서 막 올리겠죠. 자, 그 다음 2연을 가보자. 경경 고침상해. 경경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막 잠을 못 이루고 뒤척뒤척 하는 거야. 그게 경경한데, 고침이라고 해야 돼, 외로울 고자고, 침자는 이건 베개 침자야. 외로운 베개니까 뭔 말이겠어, 외로운 베개. 홀로 자는 잠자리겠지, 그지? 어? 고침상해, 외로운 베개에, 외로운 침상에, 외로운 베개 위에, 어느 잠이 오려? 그렇겠지. 잠이 안 오는 거야, 지금. 왜 잠이 안 올까? 힘이 없으니까, 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뒤척뒤척하고 외로운 침상에서, 그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거야. 홀로 베개를 베고는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거. 어느 잠이 오겠느냐? 서리적인 표현 써놔서 안 온다, 이거야. 서창을 열어 하니. 하니, 열어 하니 아마 연이 이런 정도의 뜻이다. 열고 한다 이 말이야. 이거 서창을 연이 의 뜻다. 도화, 발하다. 도화하고 뒤에 이 모음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다? 도회라고 읽으면 무슨 뜻이 들까? 주격조사지. 도화가 복숭아꽃이 발하다 피었구나. 복숭아꽃이 피었구나. 복숭아꽃은 도화난 시름 없어. 복숭아꽃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시름 없이 소춘풍하나다. 봄바람을 비웃네. 봄바람에 웃네. 봄바람이 피어있으니까 복숭아꽃이 피어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예요? 복숭아꽃이 피었는 거야. 근데 복숭아꽃은 어디든 봄바람을 맞이하고 막 웃고 즐기는 거야. 응? 봄바람을. 그러면 이제 복숭아꽃이 서창을 여니까 복숭아꽃이 피어있고, 그러면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화자는 외로운 상황이잖아. 근데 복숭아꽃은 봄바람이 부니까 막 좋아하고 있는 거야. 대조적인 상황이다, 그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봐. 화자는 혼자 있어. 그런데 창을 딱 열었단 말이야. 서창을 여니까 복숭아꽃이 피어. 계절은 봄인가 보다, 그지? 복숭아꽃이 피었는데 봄바람이 싹 부니까 복숭아꽃이 막 웃어대는 거야. 그러면 결국 연애는 누가 하고 있노? 복숭아꽃하고 바람하고 둘이가 즐기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미 없는 거고. 그리고 복숭아꽃과 바람이 서로 화목하게, 그리고 좋은 말로 서로 화목하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나는 보니까 그 어떻게 했나, 내 마음은. 나는 잠도 못 이루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대비되는 그런 소재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물론 할 수가 있지. 그러면 조금만 더 우리가 더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복숭아꽃이 봄바람이라는 걸 우리 보통 뭐고, 봄이 되면 봄바람이라는 건 바람난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리고 봄에는 우리 김유정의 작품에 봄 같은 작품에도 봄이 되면 어떨까? 봄이 되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식 본능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 봄이 되면 꽃이 막 피고 그 다음에 동물들은 어디 되겠노? 막 짝짓기를 하고 이런 거야. 그러니 봄바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소재가 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대체 봄을 그리고 우리가 청춘이랄 때 춘 그 봄하고 무슨 관계 있나 그지? 그 청춘은 그 봄이거든. 그래 봄은 굉장히 그렇게 그래 우리가 그런 그림을 누구도 뭐 알 만큼 아는 아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그림을 그려놨자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을 막 그렸다 남녀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놨을 때 그걸 우리 뭐라고 하는지 아나? 그는 신윤복도 그리고 김홍도도 그렸는데 춘화도라고 그래요. 춘화라고 춘화. 봄그림. 이상하지? 봄그림. 바로 뭐 봄그림이 뭘 의미하겠노? 그 청춘의 그림이에요. 청춘으로서 즐기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도화라고 하는 복숭아꽃도 원래 그런 상징성을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런 그 뭐 잡지라든지 그런 게 왜 성인용 잡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뭐라고 써놓으면 도색 잡지라 그래.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나? 그때 복숭아 도자를 써. 그리고 이 말 자체, 이 상징성 자체가 굉장히 복숭아 꽃과 봄바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말하자면 이 작품 전체가 이게 남녀 상렬지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문제에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 문제에도 그 지금 바로 이 연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면서 남녀 상렬지사에 대한 보기로 설명을 해놓고 그 설명에 따라서 요 연을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하나 내놨다. 그래서 어떤 화자는 지금 외로운 화자니까 잠이 안 오는 화자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장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보자. 자, 3년. 넋이라도 님을 한데 연잇경 넋이다니. 자, 반복이 된다는 것은 노래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지. 자, 넋이라도 님을 한데 님과 함께 혹은 한 곳에 연잇경 지내는 모습을 여겼더니 지내는 모습을 나는 그리워했더니 여기다니 그리워했더니 벽이 더시니 니러시니까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우기던 사람이 아니면 그 말을 어긴 사람은 누굽니까? 어디서 봤어 이거? 이래 비슷한 말. 넋이라도 님을 한데 여자라 벽이 더시니 니러시니까 정과정에 나왔었지. 정서의 정과정. 그 잔월 효성이 아라시리다 하고 나왔던 기억나나? 그 작품이다. 거기 넋이라도 님을 한데 연잇경 여기다니 벽이 더시니 이러시니까 나오는 거야. 자, 그 넋이라도 님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그리워했더니 그렇게 우기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러면서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부분이 되겠다. 자, 요거는 뭐 당신이 그럴 수 있나요?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안 되겠나? 그 다음 가보자. 자, 오라 아련 비오라. 오라 아련 비오라. 올하 이 말은 올라는 게 오리야. 그 시대는 오리를 올리라고 했을 가능성도 많아. 왜냐하면 옛날 말일수록 그런 명사는 한 음절짜리 말이 많아. 오리야, 범, 곰, 뭐 이런 식으로 한낱말로 짐승 이름을 만든 게 많거든. 그래 오리야 이렇게 불렀다. 오리를. 아련 비오라. 아련. 뭐 아련하는 거 아련하다는 말보다 어린 혹은 약한 비오리야. 오리 중에 비오리라는 오리가 있잖아. 비오리야. 오리를 불러서 여흘나는 여울이 뭐고 물이 흘러가는 거다. 조금 물살이 세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이가? 그 여울은 어디 두고 소에 자라온다. 소는 못. 이 못에 자러 오는 거야. 자러 오는 거야. 자, 오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 오리는 원래 어디에 살고 있어? 여울에 살고 있었는 오리인 거야. 그런데 지금 어디 왔어? 못에 왔는 거야. 못에. 이것도 지금 장소를 이동해 오는 거야. 그러면 이 오리는 나쁜 오리일 수도 있는데. 그래놓고 뭐라고 써? 소콧 얼면 여울도 좋아하니 여울도 좋아하니. 소 하는 게 못이었다. 그지? 못이 얼면 여울도 좋거니. 못이 언다면
여울도 좋지. 못이 온다면 여울도 좋지.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못이 언다는 거죠. 못이 언다라는 것을 뭐로 보느냐면 못이 어떤 애정이 식는다 이 말로. 못이 애정이 식는다면 어떻다? 여울도 좋을 것이다. 원래 오리는 어디에 있다 어 원래는 오리는 여울에 있다 왔거든. 그럼 이 오리와 여울을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오리 어떤 상징성을 이야기하면 그 오리는 어떤 좀 뭔가 그 화자의 임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오리에게 이마라고 임은 어디 여울은 어디 두고 못에 자러 왔느냐 하면 그러면 당신은 지금 원래는 여울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왜 못에 자러 왔느냐. 그럼 다른 사람을 찾아왔느냐 이렇게 물었는 거지. 그러면 임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노? 못이 언다면 다시 또 내가 여울로 갈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리를 바람둥이라고 보고 그럼 오리 바람둥이 오리의 상대 역은 누구냐면 여울과 못이야. 소야. 삼각관계가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여울이 싫으면 못으로 가는 게고 못이 싫으면 난 또 여울로 갈 수도 있어. 이런 관계야. 이제 그러면 지금 화자는 누구라고 보는 게 좋겠노? 오리를 부르는 사람이 화자라고 생각해보자. 그지? 오리를 부르는 사람이랑 오리니는 왜 여울 두고 여기서 왔느냐라고 한다면은 원래 여울은 누구겠노? 화자의 임이 될 수도 있겠지. 그 소는 뭔데? 소는 오리의 임이고. 근데 오리는 다른 임을 바꿔치기 한 거지. 그치? 다른 임으로 바꿔온 기라 지금. 그 바람을 내는 거지. 그런 관계를 이렇게 딱 따져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역시 어떻게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오리니는 왜 거기 안 나고 여기 왔느냐라고 끝내버리면 동료지. 근데 이걸 상징성을 딱 따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남녀 상렬지사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년을 보자. 이제 마지막 년. 자, 남산의 자리를 보고 산 이름이 나오는데 남산에다가는 잠자리를 깔고 뭐 담요 이불 이렇게 요를 깔아놓고 잠자리를 마련하고 옥산을 베어 누워 옥산은 베개로 삼는 거야. 베고 누워서 금수산 이불 안에 금수산 지금 남산 옥산 금수산 나오네. 이불 안에 이불이야. 그 지금 베개도 나오고 이불도 나와서 이불 안에 사향각시를 안아 누워서 사향각시 사향하면 왜 사향노루 이래가지고 무슨 향수 원료가 되네. 각시라는 말이야. 각시 사향각시를 안고 누워서 이것만 해도 벌써 어떤 안고 눕는다라는 말 자체가 벌써 어떻게 보면은 아동용은 아니지. 약든 가슴을 맞춰옵사이다. 약든 가슴을 맞춰옵사이다. 약든 가슴이다. 약든 가슴. 요걸 왜 약이 든 가슴이니까 뭐 약이 될 만한 가슴. 사랑하는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따뜻한 뭐 이렇게 해석하고 뭐 그다음에 뜨거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가슴을 맞춥시다. 가슴을 맞춥시다. 뭐 포옹합시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소니마 님이시여. 마지막에 이렇게 되네. 원대 평생에 여헬살 뭐라 없어요. 님이여 평생토록 원대 평생에 여일 줄 모르고 여헬살 뭐라 없어요. 여일 줄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여일 줄 모르옵소서. 여일 줄 이별할 줄 모르고 지냅시다. 이게 만전춘 별사라는 작품이 그런 거야. 그럼 이제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 쌍화점이나 이상곡이나 이 작품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녀 상렬지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 그런데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같으면 남녀 상렬지사에서 제목만 외우고 말았어.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느 때인가부터 교과서에도 나오고 근데 교과서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뭘리면은 뭐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수준이 됐다라는 뜻도 되겠지. 왜냐하면 옛날에 소나기라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소나기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오다가 요즘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온단 말이야. 중학교 1학년들 보면 유치하다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쯤 읽으면 어울리는 작품이 됐으니까. 그렇게 자꾸 내려가는 게 전체적으로. 왜 그럴까? 보고 듣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들어가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 엄마 생년월일도 알겠다. 뭐 아빠 생년월일도 알겠다.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 이게 왜 그렇게 남녀 상렬지사라고 했는지,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떠올려 보면 되겠다. 이것도 문제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책에 나온다는 뜻이다. 38문제가 있는 자료다. 됐지? 어떤 작품인지? 그러면, 쌍화점하고 이상곡,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자.